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이며 차기 국왕인 모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핵무기를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 사우디가 진짜로 핵무기 보유를 위해서 행동으로 나설 경우에 기술 지원 대상국으로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핵 확산 문제가 글로벌 두통거리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의 핵무장 선언 이후의 문제들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현지 시간으로 2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중지한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약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게 될 경우에 사우디 역시 핵무기 보유를 거침없이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는 지난 9월 20일 미국 팍스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사우디가 핵무기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안보상 이유이며 힘의 균형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면 이런 전제 조건입니다. 사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중동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디까지 이란의 핵 보유를 공식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만약 이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을 가지게 된다면 사우디 역시 핵 보유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치열하게 패권 경쟁을 펼치는 사우디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건 이 중동 지역 안보와 국제 정세를 요동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우디는 왜 이렇게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일까요? 사실 사우디와 이란은 지난 3월 10일 7년 만에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긴 했지만 그동안의 앙숙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심각한 종파 갈등 때문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이고 이란은 시아파입니다. 이런 종파 갈등 때문에 사우디가 자국 내 시아파 고위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일부는 사형시키니까 이란에서는 강경 시아파 세력이 사우디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공격하면서 지난 2016년 1월에 결국 단교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런 앙숙 관계 사이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화해를 중지했고 지난 3월 결국 이 사우디와 이란이 베이징에서 일단 손을 맞잡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진정으로 화해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의 심각한 갈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일단 차가운 평화를 도모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미 40년 이상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 중국의 정치적 화해 제의로 그 모든 갈등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우디가 이란을 가장 언짢게 보는 이유는 정치 체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국왕이 중심이 되는 왕정 체제인데 반해서 이란은 시아파 최고 지도자, 이걸 이제 알라의 증거라는 의미를 가진 아야톨라라고 호칭합니다만 이 지도자와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독특한 형식의 신정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란도 원래 왕정 체제였는데 1979년 이 시아파 지도자인 룰라 호메이니가 중심이 돼가지고 친미 세속주의를 지향했던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린 이른바 이란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고 그로부터 이란은 신정공화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우디 입장에서는 왕정을 무너뜨린 세력인 이란이 이웃 국가라는 게 불편한 겁니다. 이란의 혁명 경험이 자국에게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우디는 또한 그동안의 이란 견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1981년 5월 아랍이라는 같은 문화, 왕정이라는 정치체제,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 중심의 경제, 또 수니파라는 종파 체제를 지닌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은 종파상으로는 이바디파인데요. 하여간 이 오만과 이 정치경제연합체인 걸프협력회의, GCC를 구성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이들 GCC 국가들 역시 이란의 정치체제가 자신들의 왕정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이란의 영향력 확장 전략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영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의 본사와 각종 생산시설, 연구개발 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나란과 담맘은 이 사우디의 대표적인 시아파 거주 지역에서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란이 사우디의 시아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후티 반군, 이 사우디는 예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후티 반군은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2019년 9월에 아람코의 아부까이크의 원유 탈황, 정제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러니까 언제든지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는 사우디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가 돌연 핵무기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데는 그동안에 사우디가 무기 개발에 관한 한 이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처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지금까지 거의 전적으로 미국산 무기 수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사실상 안보 체제를 미국에 의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자체적으로 중면 무기를 개발한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뒤떨어진 국방력을 핵무기로 일시에 극복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란은 1979년부터 진행되어 온 각종 크고 작은 미국의 경제 제재 속에서도 사정거리 2000km 수준의 미사일을 대거 개발할 정도로 무기 개발 역량은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라늄 농축 같은 주요 기술에 대한 노하우는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적극 저지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수준에서 저지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과학자들을 여러 명 암살하는 등 이런 방해 공작을 한 것은 그만큼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이란이 상당 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일단 미국의 국가정보국은 지난 7월 1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 확장을 가속화하고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핵분열 물질 생산에 더 근접할 수 있는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현재 테스트할 수 있는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수적인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핵심 활동은 현재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우디는 핵무기를 과연 개발할 능력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사우디는 핵무기를 개발할 역량 자체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도 사우디가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역량조차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브레이킹 디펜스가 지적한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도 핵무기를 보유하겠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나설 경우에 미국 입장이 아주 곤혹스러워질 수가 있을 겁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핵무기 제조 기술 이전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에게 요구할 경우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본부를 둔 군비통제협회의 전무이사인 데릴 킴볼은 최근 기고문에서 사우디의 뻔뻔스러운 핵무기 해증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주도해온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이자 킹사우드 대학의 정치사회학 조교수인 칼레이드 알 다킬은 사우디가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획득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심각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겁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 또는 러시아 핵무기 제조 지원 가능성을 꺼내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경우입니다. 미국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이유로 핵무기 제조 기술 이전을 거부할 경우에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입장도 강경해질 것이고 당연히 중동 평화도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사우디가 중국 또는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당장 다른 국가들로의 핵무기 확산을 막을 방법도 없어지고 동시에 글로벌 평화체제 역시 엄청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사우디의 핵무기 보유 선언은 국제정세의 핵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